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 추가 실무 협상을 앞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2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합의문 윤곽이 나올 듯 보입니다. 네, 한편 이렇게 북미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기한 듯한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조의원님 본격적으로 대담에 앞서요.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5.18 모독 논란 징계 결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종명 국회의원께서는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면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시 소집되어서 재심 청구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0일이 도과하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확정이 됩니다. 재심 청구가 이루어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서 재심 청구 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과가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바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 징계 내용, 그다음에 징계유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따로 없지만 우리 중앙윤리위원장에게 언론인께서 여러분께서 내용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볼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셀프 징계를 요청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예, 오늘 당 중앙윤리위 그리고 비대위 일따라 열어서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7 전당대회도 당대표 최고위원을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일단 유지하게 됐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있을 정치대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모셨는데요. 우리 외교안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13일 남았죠. 2차 북미 정상회담. 다음 주에 일단 실무 접촉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우리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장 국회의장단 또 북해 대표단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까? 그중에 이제 12개 사항 이상이 의제로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실무 협상에 합의문 조율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 섞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물밑에서는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4개항의 합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 부분만 추가하더라도 12개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비핵화 조치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대표단한테 얘기한 걸 보면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거를 논의하고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핵화 조치 못지않게 상응 조치에도 많은 관심이 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합의문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서로가 좀 협상을 하게 될 거라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보게 관점에서 그게 빅이냐 스몰이냐의 예.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FFVD로 표시되는 예. 그런 비핵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FFVD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빅딜이냐 스몰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합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북한이 지금 비건 대표가 얘기한 포괄적 신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대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상당한 빅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영변 시설에 대한 이런 그 신고나 검증, 폐기 이 정도 뭐 그것도 물론 작은 건 아닙니다만 예. 아마 그렇게 되면은 뭐 스몰 딜은 좀 넘어서는 것 같고 한 중간 딜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건 대표가 어제 이제 우리 여야 대표단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비핵화 협상 이견이 좀 좁혀진 부분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쨌든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좀 이견을 좁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번에 그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북측 대표가 이제 처음 만났죠. 그래서 약 55시간 정도를 이제 머물면서 논의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아마 말 대 말의 단계하고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포괄적 신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그 바로 이행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로 약속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 간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부분도 담기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북한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안 된다 얘기한 건데 이 얘기는 예.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은 일단 대북 제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되면은 말로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북 제재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이래 말의 약속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은 이제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합의된 부분들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제 이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북한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회의론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좀 예. 불안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이님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누가 더 급하다고 보십니까? 내년이 양국한 두 사람한테 모두 중요한 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 완구를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2020년까지 경제 발전 5개년 발전 계획의 이제 목표 년도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이제 재선 여부를 재선이죠. 가르는 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앞다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내에 비핵화와 거의 상응하는 체제 안전이라든지 대북 제재, 체제 안전에 관한 그리고 제재 완화한 내용들을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조치들이 상당히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재선이 안 되면 그만이지만 북한은 체제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현재 약속이 체제를 위협하는 약속은 안 하겠지만 예. 적어도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양측이 이제 급한 것들을 두고 협상해야 할 리스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급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해서 합의를 보자. 그게 뭐 스몰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런 기대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감대 형성된 거는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영변핵 시설입니다. 예. 영변핵 시설 플러스 보통 알파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부에서는 영변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라든지 또는 그 ICBM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영변핵 시설에는 핵탄두 제조할 수 있는
이른바 삼중 수소 그 제조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해커 박사나 이런 분들은 가장 시급한 거는 삼중 수소 시설을 없애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핵심적인 물질도 동시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건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건데 예, 예. 사실은 이제 영변핵 시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체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비핵화에 대한 전체 윤곽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바로 북한이 신고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비핵화가 진전되는 어느 단계, 영변 핵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라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번 합의문에서는 말이라도 합의가 돼야만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신고를 뭐 세부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아니더라도 영변 핵시설의 완료 이전에 포괄적 신고 약속이 있어야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나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고 부분에 있어서도 말의 약속은 이번 선언에 좀 담겨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재 완화에 대한 말의 약속이라도 있어야만 예.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비건 대표의 얘기인 것처럼 정상회담 이후에도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말 대 말의 단계, 행동 대 행동의 단계에서 일단 이번 합의문에서는 말 대 말의 단계에서는 좀 많이 진도가 나가줘야만 그 이후에도 이행 계획이 좀 관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실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그와 겸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겸해서 국빈 방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 완화를 한 후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국빈 방문을 하고 경제 시찰도 하게 될 텐데 이게 처음에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후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전과 후,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전과 후에 하는 것이 좀 어떤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벤트 효과를 노리고 싶은데 예. 만약에 이제 그 베트남 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슈가 이제 글로 가게 되죠. 이번에 이제 과거 김일성 주석이 55년 전에 방문한 이후에 55년 만에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초점이 모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북미 정상회담 하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가 3.1절 10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27, 28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행사가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3.1절 100주년 행사를 또 해야 되는 또 그 필요성이 있기 예. 때문에 실제로는 뭐 아직은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국내적인 사정으로 본다면 3.1절 부분은 그 북한의 이제 그 증조하러 보게 되죠. 김영직, 김일성 주석의 그 정통성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3.1절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면 먼저 국빈 방문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뭔가 이벤트 효과를 노린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국빈 방문하는 게 좋지 않나 아마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아직 예,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게 27일 전이냐 후냐 이것도 예. 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를 대동하고 같이 갈 건가? 뭐 리서치 조사 이야기 나오는데 뭐 수행단 대표단에는 그 유엔의 국제기구의 제재를 받는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으로. 예, 근데 이걸 이제 그렇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유엔 쪽에 좀 해제해 달라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제 대상을 보면 이번에 누가 올 건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행단 몇몇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지금 워싱턴까지 방문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 송전 부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 제재 대상에 걸려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만수대 창작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또 제재 대상에 예.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에 평창 올림픽 때도 북한에서 올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북한에서 포괄적으로 아마 그 면제 협정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상 인물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특별히 뭐 베트남이 때문에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아마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면제 조치 신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화협정 체결이랑 주한미군 철수를 좀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오를 거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원 군사위원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이번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이 연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마 제대로 했으면은 평화협정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적어도 평화협정 이전에는 주한미군 논의가 없다. 체결 때까지 이러다 충분히 보니까 필요하다. 마치 예. 그러면 이후에는 논의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예. 뉘앙스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1월 중순에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지금 여러 외교 소식통의 얘기를 따르면은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3월 5일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도 그랬고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북측에서는 평화협정 이후에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가서 한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는 미국에 직접 전달한 첫 번째 사례고요. 과거에 이제 김용순 국제부장이 미키 켄터 그 동아태 차관보한테 그 전에 한번 이제 그 주한미군과 그 평화협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고요.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마지막으로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일요일인가요? 이거 가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어렵사리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저기 강요 회의에서 전화 몇 통화로 더 많이 받아냈다 하면서 5억 달러라는 이 수치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5억 달러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뭐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 앞으로 있을 그 협상 과정에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많은 여러 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요구했던 게 이제 처음에 10억 달러 더 내라고 했다가 나중에 5억 달러는 최선도 받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되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한미군 숫자도 계속 늘려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모를 리가 없고요. 조만간 이제 그 일본하고 나토의 이제 방위비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협상의 유리한 고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 좀 질렀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그 한미 방위비 협상도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협상이 시작되는데 추가 협상의 목표가 5억 달러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28,500명도 4만 명으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도 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목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강경화 장관께서는 이제 그렇게 직설적으로 해서 1억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뭐 크게 팩트만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정부 입장만 밝히고 있으면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협상이 끝나면 바로 이제 1년 뒤니까 재협상은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런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협상에 좀 말리지 않고 우리 입장을 뭐 그대로 견제하면 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상도 좋지만 상대국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